2023년 7월 21일자 슬프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CJ CGV가 그 상반기 연결 영업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7,95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6.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711억 원 적자에서 16억 8,100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영화관이 다시 흑자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극장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국도화학이라고도 그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이 6,904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71.5%가 감소했습니다. 아마 페인트도 만들고 특수 어떤 그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있는데 미국은 왜 집을 나무로 짓나요? 라는 제목으로 유명 유튜버인 올리버 샘, 한국인 아내와 같이 텍사스에서 사는 친구인데 아버지하고 인터뷰식으로 했습니다. 뭐 어떤 독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전형적인 그 목수 출신이시고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목재로 미국에서 그 집들을 짓는 것은 결론은 비용 때문이다.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의외로 비싸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조주택이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집 수명이 목조주택이 좀 30년 정도 지나면은 주저앉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은 제대로 지었고 잘 관리된다면 그리고 페인트 칠도 잘 하면 몇백 년은 간다. 유지보수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그 미국 등지에서는 이주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때 그 건축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목재였겠죠. 그래서 목재들로 그 집들을 많이 짓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유럽은 이제 그 벽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가구 역시 목조 주택이었죠. 그리고 경제적 차이든 신분 차이든 기와집이냐 초가집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밑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 작은 집이라는 이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김진년 씨한테 들은 의견을 전해드리면은 현대식 목조주택은 미국식이 유행이고 그 외장재나 마감재 등 상당히 건축자재들이 최근에는 개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질 수 있다. 또한 목조가 습도, 숨을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습도도 케어해 준다. 그리고 공기 순환 구조로 주택 구조를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이, 시옷자형 지붕 위에 에, 그, 벽면에 공기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의 표현이 프레질, 부서지기 쉬운인데 안티프레질이라는 용어를 제가 좀 가져와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조 주택도 안티프레질 할 수 있다. 진짜 토네이도가 오면은 목조주택 지붕도 날아가고 그 집도 날아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 철근 콘크리트도 휘어줄 수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녀온 일본 구마모토 바닷가에 있는 새롭게 집을 진 집인데 이
뼈대를 그 목재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면은 목조 주택 같지가 않죠. 이렇게 그 새로 집을 집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축대를 쌌는데 딴 집들은 좀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 축대를 싼 이유가 바닷가 침수를 염두에 둬서 그렇게 했다. 언제 또 그 후쿠시마 쓰나미 같은 게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자식 세대한테 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새로 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 주석에게 항복하다. 푸틴 러시아 국내에서 위안화 거래 확대 이어 서방의 제재, 차제에 싼 소국화하는 목적. 석간 후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그 위안화를 말하자면 통용되게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러시아로 공적 대출을 해준 게 1254억 달러나 있는데 요거를 아직 못 갖고 있고 요거 이상은 아직 빚은 안 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중국이 자원 보유기라는 점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자존심을 얼마나 손상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10월 개최 1대1로 국제회의가 있는데 중국에서 여는 그때 이제 푸틴 씨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바 대학의 나카무라 이치로 명예교수는 중국산 식료품과 가전도 할인점에 나란히 있다는 정보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여성이 중국인 남성과 결혼도 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국인과 결혼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 전쟁 터지고 남자들은 죽어 나가고 또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디 시집갈 데가 없으니까 먼저는 이제 그 동유럽이나 그 유럽 사람들을 선호했겠죠. 그래도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 남자하고도 결혼하고 그렇게 되는데 중국인하고도 이제 결혼들을 한다 그러네요. 러시아 여자들이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푸틴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5개국 브릭스 이 회의가 있으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장에서는 체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국제사회가 국제재판소에서 영장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카무라 씨는 푸틴 씨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을 배경으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원하고 있겠지만 시 씨는 이 시점에서 러시아를 싸게 후려치게 해가지고 소국화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핵은 못 쓰고 좀 쭈그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국제 정세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윤, 외국 정상 중 처음 미 핵잠 탔다. 북 핵 도발된 정권 종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북 위협적 압도적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 그 내부까지는 들어가 봤는지 어떤지 그 찍힌 사진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거기 방문해가지고 그 무슨 연설하는 장면인데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 게요. 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그 해군이 딱 보니까 가슴도 나오고 여자 군인이군요. 이런 여자 군인도 그 해군이 핵 잠수함을 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그 남녀 어떤 군대 이런 거에 또 특징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ABC 뉴스에서 뭐 독점적으로 이게 독점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익스클루시브라는 게
뭐 배타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건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독점적 독단 그러니까 이 단독 보도 우리말로는 단독 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핵 잠수함 내부 해가지고 이 여기자가 안에 그 들어가서 내부 일부를 촬영한 게 방송이 됐습니다. 차이나타운은 화려한 관광 명소나 중국인의 주거지구, 한국 속의 중화를 살피다. 일본판 뉴스 위크지의 내용입니다. 이 기고자는 모리 마운자라고 도쿄 여자대학 준교수로 있다는데 한국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사를 풀면 조선 왕조가 자랑했던 소중화 사상에서 지금의 한국 북한의 대중인식까지 다이내믹한 변화가 보인다. 이렇게 해서 아스테이온이라는 잡지 98호에 조선반도의 중화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화거리 한 개는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고 또 하나는 대림동 일대 조선족 주거지구이다. 양자에게 공통되는 점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과 구별된 폐쇄적 공간이었다라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동 일대는 그 범죄 도시에서 말하자면은 이 범죄 골목으로 부정적으로 다뤄가지고 항의가 있었다고 그러죠. 한국 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표상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조선족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그 국적을 옮겨야 되는데 동포라는 그 이미지로 이득만을 보고 또 중국 국적은 포기를 안 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인천광역시의 직원이 그 지금 있는 그 인천 그 차이나타운을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을 둘러보고 요거를 그 이렇게 그 인천 차이나타운을 만들었다. 한국 학역 9할 이상이 산둥성 출신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한민국 성립 후보는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주의 형성과 반공 정책을 내건 정권 하에서 탄압 단성이 됐다. 이런 그 역사적인 흐름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90%가 산동성 출신이면은 한국 그 한반도가 가장 가까운 그 산동반도죠. 거기 사람들이 진짜 중국인이 맞냐? 옛날에 그 이 고구려가 망했지만은 그 이정제인가요? 이정제 무슨 장수가 그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산동반도에 그 이 운하도 있는데 산동반도를 가로지르는 그 땅을 한 200년 동안 그 지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문화, 그 고구려의 문화가 거기에도 많이 그 심어져 있다라고 그 고대사 하는 쪽에서 그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나라에서의 독립이었다. 독립문은 그런 의미였다. 이건 제가 제목을 달았고요. 조선 왕조와 두 개의 중화, 청조 중식과 조선 중화. 인천에 그 청나라 상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은 그 인천 입화상 지계 규정이라는 거 1884년을 근거로 해서 중국인들이 산동반도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앞서서는 조일 수호 조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미리 1876년에 앞서서 이렇게 돼가지고 청조가 그 일본인 상인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조 때는 그 황제가 그 국왕을 책봉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던 역사적인 거로 해서 시진핑이도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속국은 근대 국제법에서 말하는 속국과는 달랐던 거죠. 내정 간섭을 안 했죠. 외교도 그렇고 단지 일련에 황제를 알아주면은 그래 그래 너희들은 우리 그 시다발이야 이런 쪽에 그 자부심만을 했고 뭐 그렇게 그 입장을 그 중국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 그 만주족 그 여진족이 그 중국을 먹으면서 한국의 그 양반 사대주의 양반 새끼들이라고 그럽시다. 그들이 명나라를 지들이 계승한다 해가지고 소중화 사상으로 뭐 콧대를 높였어야 되는데 결국은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에서 무릎 꿇고 땅에 박는 머리를 땅에 박는 그런 치욕을 당했었죠. 그래놓고는 또 청나라한테 또 사대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882년 규정 성립 직전에는 임오군란이 나와가지고 임오군란은 대원군을 지지하는 유생 농민까지 포함했는지는 아니 그거는 저기 동학란이죠. 대원군을 지지하는 유생과 90군대가 고정 민씨 정권의 근대화 정책에 반대하고 이런 구테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그 일본이 그 난을 평정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그 청나라도 그 관여를 했었겠죠. 그래서 그 대원군이 청나라에 끌려갔었고 청왕조가 지휘하는 삼천의 군사에 의해서 유지됐다. 이모군란은 청나라가 제압을 한 거군요. 진압을. 조선에서 청나라의 중화의 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대 북중 관계의 변형 이런 제목으로 또 나오는데 갑신정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의 명치 유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근대화했다는 거지만은 일본이 그 김옥균과 후쿠자와 유키지라는 사람이 아주 친했는데 결국은 그 갑오경장을 일으켰으면은 일본은 사실상 손을 뺐죠. 안 도와줬죠. 왜냐? 자기네들이 나중에 식민지 하려는 야망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후에 갑신정변 직후에 고종과 민씨 정권은 청나라 등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려 러시아에 접근했다. 그래서 아관파천이라는 게 이게 차이나타운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이 조선 말의 역사까지 훑어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 화교들이 이 조선산의 소매업에도 손을 댔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를 꽉 쥐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여기 이제 그 다음 편에도 나오겠지만은 화상은 왜 세력을 잃고 어떻게 오늘 인천 차이나타운을 형성했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화상은 땅도 살 수 없게 했고 사업은 중화요리만 넌 중국집 짜장면이나 만들어서 살아 여기서 그래서 많은 그 화교들이 대만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죠. 화교 억압 정책을 펼친 결과죠. 우리나라 그 차이나타운 중국 화상들이 쭈그러든 게 아주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산주의에서 그 부동산이 이 사유재산이라고는 하지만 땅은 국가 거니까 이게 말하자면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의 땅을 사게 만드는 그런 제도는 우리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산 땅은 우리가 강제로 뺏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의가 있겠지만은 자 우리도 중국 땅 싸게 해주면은 그거 돌려줄게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뺏는다는 것은 적정 가격으로 다시 정부가 사들이는 이런 정책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헝다 이어 완다까지 얘네들은 뭐 뒤에 다 헝다 완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중국 부동산 도미노 디폴트 공포 뭐 이 헝다가 부도가 났음에도 안 망하는 거는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인데 이 완다 이런 데도 그리고 뭐 중소 건설업체들도 이제 뭐 다 망하기 직전인데 어쨌든 이 부동산 회사들을 대기업들만
그냥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건설회사들이 요즘 뭐 문제가 많다는데 좀 자연적인 정리정돈이 돼야 될 것 같은 기분도 있습니다. 양극재 수요도나 경고음, 다음 2차 전지 테마는 폐배터리죠. 재생산, 재사용, 리사이클 이런 건데 재활용이라는 거를 리사이클로 본다면은 조선 비지에서 소개한 거에서 이렇게 그 공정도를 뭐 어떻게 잘 그렸습니다만은 요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활용을 하는 건 다시 녹여 가지고 거기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재련 방식을 쓰는 건데 여기에 써놓은 거는 철, 주석, 알루미늄만 표현했는데 2차 전지라는 게 리튬, 망간,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네요. 이런 게 또 비싼 이 희토류, 희귀 금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려아연에서 니켈 재련소를 짓는다 하는 것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사용이라는 것은 이제 뭐 깨끗이 이 분해 조립을 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뭐 하는 그런 건데 향후 이 폐배터리 시장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사이클이란 홀딩스가 미국에서 최대 폐배터리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R를 안 쓰고 이제 상징적으로 자기네들이 LI라고 해서 리사이클 이렇게 이름을 져 있는데요. 그리고 유럽에서 유로 넥스트에 상장된 유미코아 이게 스웨덴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에도 유미코아가 좀 상장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업무적인 일로 유미코아 방문을 한번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공장을 견학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 비밀입니다. 이렇게 했던데요. 안덕근 통상본부장 세계 1위 2차전지 양극재 기업 유미코아 현장 방문했다. 유미코아 한국 투자 환경 좋아져 투자 지속적으로 확대 해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해서 유미코아가 한국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철주 한국 유미코아 대표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 이번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이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공장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뭐 은퇴한 입장에서 뭐 봐야 뭐 어디 뭐 하겠습니다만은 리사이클링 제가 환경도 심사원 이런 자격도 따고 그랬었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매우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유쾌한 결별에는 엄중 경고, 김의경 막말은 방치하는 야지도부,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김의견 의원이 지난 17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으로 설화를 일으켰는데 그때 저도 또 한번 이 김의겸에 대해서 욕을 합시다. 개새끼. 두 번째 욕을 하게 되네요. 얘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뇌를 한번 분해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애도를 먼저 해야지 예의상. 참.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또 비판 글을 또 추가로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미국 야후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국경을 넘어 도망친 미군에 대한 북한의 논평은 없습니다라고 제목이 단 메인 헤드라인 뉴스에 떴습니다. 폭염은 언제쯤 끝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8월 말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쉼터에 노인네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이나 시원한 쉼터에서 지금 이 더위를 피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찍힌 모습이네요.
중국의 외무장관은 어디 있습니까? 베이징은 비밀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구죠? 이 베이컨이 브링컨이죠. 브링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같이 걸어간 모습입니다. 불륜설이 남아 있는 거 소개를 했죠. 존 케리 미국 대사는 중국의 기후와 정치를 분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보편적인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결론은 별 소득도 얻지 못한 방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미국 기업가들도 계속 불러들이고 뭐 또 방문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바이든에 의해 좌절된 중국은 키신저처럼 오래된 친구들에게 구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 100세가 됐는데 그 키신저 옹이라고 이제 붙여줘야 되겠네요. 베이징에서 열린 100세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레드카펫 환영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중국 국민들은 항상 당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키신저 때문에 중국이 문을 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죠. 등소평 때. 그래서 흑묘, 백묘 뭐 이런 얘기를 등소평이 했죠. 경제 발전이 우선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키신저옹이 되게 그 장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이 사람은 그 유럽의 그 무슨 베스트 팔레타인 조약의 그 전문가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안정, 평화, 요런 거에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곁들여서 얘기한다면은 중국을 완전히 죽여서는 안 된다. 이용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고분고분하게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겉으로는 이렇게 그 키신저 옹을 모셔와 가지고 잘해봅시다 하고 하지만은 타임지에서는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중국이 반격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해서 옛날에 들었던 용어가 이 마피아 영화에서도 나왔길래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MAD라고 하는데 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개념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키백과에서 따온 건데 그래서 현재를 신냉전 미국 대 중국이라고 본다면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에도 상호 확전 파괴 전략이 적용되느냐 하면은 적용될 것입니다. 중국도 핵폭탄이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고요.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 외 국가들 간의 핵무기를 제외한 2차 대전 때보다는 발전된 살상 무기들의 형태로 현재 나가 있는데 지금 크게 진행 중인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이 저성장 기조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그 방위산업 제품들이 유럽에 팔리고 있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한국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몰빵을 해가지고 군수산업을 일으켰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맘만 먹으면 바로바로 그 군수 장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재벌 산업의 구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피아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우리나라에도 조폭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대표적인 그 조폭파들이 있죠. 서로 영역은 침범을 안 하기로 돼 있는데 침범을 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이 마피아 세계, 조폭 세계도 노에서 소로의 부의 이전 고민하는 정부 한 이제 시작 일은 한창.
이런 거를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세법 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 공제 주모 요런 것만 하고 증여세를 안 걷겠다 하는 얘기는 또 안 하네요. 증여세를 없애야 저기 부를 갖다가 자식한테 남겨주지.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거를 아주 세율을 좀 왕창 낮춰줘야 부가 이전되지. 이런 거 가지고 근본적인 걸 좀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못 건드리고 이런 구상을 하는 공무원들 수준이 그러네요. 일본은 생전 증여제도, 그 다음에 손주의 교육비와 육아비를 증여하면 과세하는 육아교육비 증여 비과세.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그 교육비를 대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또 해주고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나라 노인 순자산 10년간 79% 증가해 평균 5억대를 가지고 있다. 요거 평균이라면 그 부인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5억을 갖다 죽기 전에 젊은 사람들한테 남기라는 얘기인 모양인데,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야,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데, 물론 자식한테도 남겨줄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좀 소비를 우리가 해가지고 경제 발전, 경제가 유통되는데 우리가 기여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는 친구를 최근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유혹 때문에 술도 좀 많이 먹었는데, 술값이 술창케 들어갔어요. 제가 더 작게 냅니다만은 자관 이 늑다리 뭐 꼰대 이런 것보다 이제 저는 늑다리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늑다들이 뭐 작은 이 돈이지만은 좀 써서 경제가 좀 돌아가도록 기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 다음은 치킨, 정부 물가 잡기 치킨 업계 정조준. 비싸면 안 사 먹으면 가격 내리지 않겠느냐. 강제로 내리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옛날 무슨 뭐 독재 정권이니 운운하고 이따위 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 운동을 벌여서 치킨 사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지들이 내려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도 뭐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와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2년도 영업이익률이 BHC가 꽤 높네요. 교촌은 얼마 안 되고 BBQ가 두 번째고 나머지들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이 BHC가 뭐 맛이 좋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선호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저는 튀김 이런 거 별로 손이 안 가더라고요. 늑다리들은 이런 거 안 사 먹기 운동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눈이 즐겁게 되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이 수영복 쇼에서 모델들은 딱바디 테이프를 착용했다. 이게 수영복입니까 이게? 야,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네. 눈은 즐거운데 참 돈 벌기 위해서 참 뭐 늘씬하긴 합니다만은 존경스러운 허벅지군요. 이런 허벅지 튼튼한 무릎. 저는 요런 게 이제 부럽습니다. 요런 게. 팩트 드러나자 슬그머니 글지우는 거짓 유포자들 해가지고 교사 죽음 허위글 상당수 삭제, 삼선 의원 글, 맘카페 회원 글 지우고 일이 많이 퍼질 줄이야라는 얘기를 했대는데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삼선 의원 연루서를 제기한 게 유튜버 김어준이라는 새끼네요. 이놈한테는 나 새끼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정 보도를 했지만 사과는 안 했답니다. 이 새끼는. 여의원 교사 사망 연루선 말한 김어준 사과 없이 정정한다.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도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라는 발언을 가끔 하는 적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더위가 많은 미국인들의 여름 계획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화씨
118도, 이게 섭씨로 50 몇 도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은 아직도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2년이나 7년마다 반복되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 아주 힘들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원 힘든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100만 톤이 넘는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 넥스트샤크라고 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2011년 일본의 평범한 봄날, 현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진도 9.1의 해저 거대 지각 지진이 도호쿠 지방 오사카 반도 동쪽 72km, 약 45일 태평양을 뒤흔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쭉 이 방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좀 풀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탱크를 물을 담가둘 탱크 그런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발전소를 해체하려고 그래도 더 문제는 지금 그 폐기물을 못 꺼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더 문제인데, 이 방류수 가지고 한국 정치인들이나 중국 아새끼들이나 전부 다 지금 뭐 방류 가지고 하지만, 더 문제는 아직 그 원자로 내에 있는 핵 폐기물을 아직도 제거를 못했다는 게 더 문제시 삼아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등으로의 공개 자체 평가 결과 결정의 일부로 인용을 했다. IAEA 보고서를 말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위는 과학만큼이나 태도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IAEA 보고서 뭐 이런 거 과학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일본의 태도가 문제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측면을 일본은 고려를 해야 된다. 한국 국민이나 중국 국민 들의 우려를, 또 일본 국민들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 요거 좀 맞는 얘기 같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적인 거로만 이번에 내세울 게 아니고, 어떤 그 심리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홍보들이 좀 되고, 또 어업을 하는 일본 어민들의 우려라든지, 우리나라 또 어민들을 위한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다른 이 포퓰라 사이언스라는 데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처리된 물을 방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사실 꽤 안전합니다라고도 제목만 요거는 따왔고요. G7은 뭐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일부 건강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은 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매일 소량의 산중수소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도 겸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론은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괜찮아, 방류해도 돼. 그래가지고 이런 유튜브로 파워포인트, 저와 같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ALPS라는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6월 12일 날 반대 집회에 유인물을 게시하고 있는 건데요. 얘네들 이 동원된 사람들일 겁니다. 이 꼰대들이 많이 있겠죠. 꼰대는 이제 나쁜 의미로 할 때 제가 꼰대라고 그러고, 좋은 의미로는 늑다리라고 할 때 좀 쓰는 용어로 해야 되겠습니다. 얘네들 얼굴 안 나오게. 그런데 왜 한국에서 하는데 왜 중국 한자로, 우리 별로 안 쓰는, 이거 한국말로 써도 우리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 중국인들 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중국한테 사주를 받아서, 이거 아마 중국 대사관에서 이거 유인물 찍은 거 아닌가 몰라. 응? 한국에 있는 중국 놈들과 친중파들의 딸랑거림 같은 이런 반대 시위. 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원자로 내에 있는 핵 폐기물 제거가 더 중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제거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들 해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 방제 후진국의 악몽, 국내에서는 인재다라는 비판 분출, 대제의 안에 있는 이상한 도시 구조와 살릴 수 없는 교훈의 실태. 무토 마사토시 전 한국 주한 대사죠. 일본에 잘하지 않는다 방제의식. 참 저도 조직 생활을 하면서 안전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도 시스템을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 중에 또 사망사고 나고 이런 불명예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검찰에서는 울산 검찰에서는 안전사고 나면은 무조건 공장장 구속에다가 더 나가서는 요즘 대표까지 구속을 한다니까 지금 기업들이 많이 겁을 먹어가지고 뭐 안전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지하차도에서 14명의 희생 충격이 있다. 이게 이제 아까 김의겸 새끼가 한 그 얘기인데 미호 금천교 위 근처에서 했는데 장마철이 다가오자 시공주는 날림으로 흙을 담아 제방을 만들었지만 그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인재 그리고 뭐 충북 에서 뭐 이 발뺌들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포항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또 2020년에는 부산 초량동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인용한 게 없지만은 서울에서 반지하 물이 차서 사망한 사건 이런 것들도 있죠. 그동안의 경험에서 지하시설의 수혜에 대해서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참, 안전의식을 가지고, 무슨 공사 중이었다는데, 그거를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부랴부랴 모래로 그걸 다시 덮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시공사인지 요런 거 좀 밝혀지. 우리나라 언론에서 요런 데를 좀 더 취재해야지. 김우겸 새끼 뉴스나 보도하고 자빠지고 한국 언론들 말이죠. 이 시공주 어떤 건설회사가 했냐, 어디서 발주 준 거냐, 이런 거를 취재 보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의 종지부 친화 두 번째 실인데 일본판입니다. 차은성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간사이 외국어대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이 인건비 오르고 인플레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이런 거 좀 올라가야 경제가 다시 좀 할 건데 최근 엔저와 초저금리 등 우호적인 경제 환경 이 해외 상황의 변화로 언제 다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잘해서 일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금지된 중국 영화 이 농촌 40대 노총각이 결국 결혼을 못 해가지고 신체 장애가 있는 여성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진짜 나중에 사랑하게 됐다는데 여자가 이 냄새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체가 불편함에도 내과에서 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자기 남편한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익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도 자기 재산 다 팔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도 마누라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먼지로 돌아가다 2022년에 만든 영화인데 상영 금지가 된 거는 농촌의 현대화 정책에 위배되는 작품이라며 상영 금지를 시켰답니다. 이상 7월 21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